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106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11월 1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10월 12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기해월 무진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무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무토일간이 되겠고요.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해월의 무토가 되겠습니다. 자, 해월에 무토일간이 태어났을 때 어떠한 사주 배합이 가장 적절한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는데, 일간은 무라고 하는 글자죠. 간목, 을목, 병화, 정화, 당으로 무라고 하는 글자, 천간 10개 중에서 5번째 천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를 오행, 목화, 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무라고 하는 것은 무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토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뭐죠? 토라고 하는 것은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흙이라고 하는 것은 땅이죠. 땅. 모든 만물이 땅을 만물의 어떤 기반, 기초, 삶의 어떤 터전으로 이렇게 삼고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도 땅을 딛고 살아가고요. 동물도 식물도 땅이 있어야지만, 흙이 있어야지만 거기에 근거할 수 있죠. 바다라고 하는 물도 그 밑에 해저면에는 대륙붕이라든가 땅이 기초가 되어 있어서 그 큰 땅이 물을 받쳐주고 있어야지 강도, 바다도 존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의 가장 기초 기본이라는 것이 바로 이 토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이 토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게 살게 되는데, 땅이라고 하는 것, 토라고 하는 것은 동토, 얼어서도 되지 않겠죠. 동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남극이라든가 북극처럼 너무 추워가지고 땅이 얼게 되면은 그 언 땅에 나무라든가 동물, 식물들이 자라기가 좀 어려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열토가 되어서도 토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 열토가 된다, 동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남극 지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열토, 뜨거운 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하라 사막 같은 이러한 곳이 너무 뜨거워서 물기도 없기 때문에 식물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식물이 살 수 없으면 그 식물을 기초로 해서 살아가는 어떤 벌레라든가 초식동물들이 존립할 수가 없겠고, 초식동물이 없다라고 하면 그 초식동물을 기본으로 살게 되는 고등 어떤 먹이 사슬의 고등 객체들이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터전, 삶의 기초 터전이 되는데,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또 동토가 돼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 땅이 얼어서 동토가 됐을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반드시 열기, 온기가 있어야 되죠. 화의 기운이 있어서 땅이 얼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반대로 열토, 사하라 사막처럼 수기가 없고 너무 뜨거운 땅은 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또 적절한 온도를 유지시켜주고, 물이 있어야지만 땅이 생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무토든 내일 공부하게 된 기토든 수라고 하는 온기와 수라고 하는 냉기이자 또 땅을 윤토시켜 줄 수 있는 물의 기운이 같이 잘 어우러지는 것이 필요한 거고요. 나머지 목이라든가 그 다음에 토라든가 같은 토를 말하는 것이죠. 금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토일간이 예를 들어서 토일간이 약할 때는 같은 토라든가 같은 화가 있어주면 좋은 거고요. 화가 약한 경우에는 목이 있어서 화를 생해줄 수 있죠. 목생화. 수가 약한 경우에는 금이 있어서 수를 이렇게 생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토라고 하는 것은 무토든 기토든 수화가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바탕이 되면서, 목금토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 유유적절하게 쓸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 이렇게 양토가 되겠죠. 이걸 다시 토로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양토가 되는 것인데, 양토인 무토라고 하는 것은 큰 땅이죠. 그래서 후중한 그런 토가 되면서 큰 땅이기 때문에 고황토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광야라든가 큰 산맥이라든가 산과 같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반면에 내일 공부하게 된 기토라고 하는 것은 같은 토라 하더라도 얘는 음에 해당되는 음토가 되는 것이고, 후중한 토가 아니고 작은 개념의 텃밭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얘는 정원토 내지는 담장토라고 이렇게 비유를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작은 화분에 담겨져 있는 토라든가 작은 텃밭 내지는 작은
과수원이라든가 정원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무토라고 하는 것은 후중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물이라고 하는 거 열기가 있어줘야 되지만, 무토라고 하는 것은 큰 산이라든가 큰 광야와 같기 때문에 간목으로서 무토를 갖다가 소토 내지는 소벽해야지만 무토로서의 용도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간목이라고 하는 것, 개수라고 하는 것, 병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배합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해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월이라고 하는 계절, 입동이 지나면서 겨울이 되는 것이고요. 해자, 축, 월 모두 동절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해월은 초동이라고 해서 초동이 되죠. 해월은 초동이라고 해서 초겨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중동이 되고 가장 추운 계절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모동이라고 해서 늦겨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해월, 자월,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모두 엄동설하이 되기 때문에 몹시 한습하고요. 한기가 가장 극심한 시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월이 뭐 초겨울이라고 해서 자월보다 덜 춥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해자, 축월은 모두 한기, 한습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땡땡땡땡 얼 정도로 굉장히 한기가 강하다. 그래서 제가 해월, 자월, 축월은 남극지방과 같이 생각하셔야 된다. 영하 50도, 60도, 70도 이렇게 뭐 크게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월령 하나에 월령에만 수가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물이 많다라기보다는 그냥 한기가 강하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만약에 해월에 임수라든가 개수 같은 것이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그때는 한기도 많아지면서 물도 많아지게 되는데, 한기가 강한 중에 물이 있으면 물이 어떻게 돼요? 얼음으로 이렇게 얼게 된다. 그래서 해자, 축월에 동절에 땅이 얼고 물이 얼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필요하다? 반드시 병화라고 하는 화가 있어 주어서 따뜻하게 조우를 해 주어야지만 땅도 얼지 않고 물도 얼지 않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중에서 물론 병화, 정화는 일간 자체가 화의 일간이기 때문에 크게 조후의 개념이 강하지 않다 하더라도 병정화를 뺀 나머지 간목, 을목, 그 다음에 무토, 기토, 경금, 신금, 임수, 개수라고 하는 것들은 반드시 해월에 태어났을 때 반드시 뭐가 있어줘야 된다?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따뜻하게 조후해 주어야지만 모든 만물이 얼지 않을 수 있다. 특히나 무토라고 하는 것 내지는 기토라고 하는 것은, 토라고 하는 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만물, 사람, 동물, 식물 등등이 이 땅을 기반으로 살아야 되는데, 너무 추워서 동토가 되거나 너무 뜨거워서 열토가 되면 만물이 살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항상 조후라고 하는 개념, 너무 뜨거우면 수로서 시원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고 너무 춥게 되면 화로서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때 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인 병화로서 조우하는 것이고, 수가 필요할 때 사오미월에 수가 필요할 때는 개수로서 조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병화, 개수로서 수화로서 배합을 한다라고 했는데, 화는 병화가 좋은 것이고요, 수는 개수가 좋은 것이고, 나머지 목, 토, 금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해월의 무토라고 하는 것, 동토가 되지 않기 위해선 병화를 써야 되는데, 병화라고 하는 것, 화라고 하는 것은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화는 해월에 절지가 되죠. 절지. 그 다음에 토 또한 웹에서 찾은 내용입니다. 토 또한 해월에 절지가 되기 때문에 화토가 모두 약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약하다. 그래서 이 해월에 병화가 있다라고 하는 뜻은 물론 해월에 차가운 기후를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지만은, 약간 무토를 갖다가 병화가 어떻게 한다? 생조해 주어서 무토가 얼지 않게 해주고 무토가 약하지 않게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데, 병화 자체가 해월에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간목으로서 병화를 생조해 주어야지만 병화도 힘을 얻어서 조우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죠. 물론 이제 병화가 지지로 인목, 사화, 오화 등의 뿌리를 두면 더 좋겠지만은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를 생조해 주고, 또 무토일간이 또 생왕해지게 되면
병화가 생주에서 생황해지게 되면 간목은 또 무토를 갖다가 소토, 소벽해야지만 무토로서의 또 용도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해월의 무토라고 하는 것은 일단 병화는 무조건 있어 줘야 되는 것이고요. 병화로서 해월의 한기를 따뜻하게 하고 약한 무토를 갖다가 생조해 주게 되면 간목이 있어서 무토를 소토해야 되는데 병화 자체도 약하기 때문에 간목이 병화를 또한 생주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해월의 무토는 병화 간목으로서 배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배합법이 된다라고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는데, 오늘 명식 양토인 무토일간이 해월, 동절인 해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보게 되면, 자, 격국이라고 하는 건 일간과 월지,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보는데,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월령이라고 하는 해수는 양수가 되죠. 양수. 그래서 일간은 양, 그 다음에 월령도 양이 되죠. 양 대 양의 관계인데, 토라고 하는 것, 토하고 수의 관계는 토극수, 토가 수를 극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무토가 해수를 보게 되면 이거는 우리가 육신으로 봤을 때 재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양대음, 음대양이 됐을 때 일간과 월지와의 관계가 양대음, 음대양이 됐을 때 이거를 정재라고 하는 것이고, 양대양, 음대음이 됐을 때 이거는 편재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 격국이 뭐가 되죠? 양대양이니까 당연히 편재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월은 재성인 수가 왕하고 무토는 무토가 약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다신 약한 사주 구조가 될 수 있다. 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장안을 놓고 봤을 때 무토라고 하는 것, 간목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원령만 놓고 봤을 때는 해의 본기를 임수로 보기 때문에 이건 편제격의 제다신약으로 보게 되는데, 만약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천간에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재성, 간목이 해부를 두고요. 재성이 간목을 생하기 때문에 일간은 약하고 재성과 간목이 왕하기 때문에 재살 태왕한 그런 사주국세가 되는 것이고, 재살태왕하게 되면은 일간이 약한 무토가 재성도 관살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일간을 도와주어야지만 재관을 감당할 수 있다. 아까 해월의 무토를 말씀드렸던 거하고 똑같죠. 격국은 이렇게 되면 칠살격이 되죠. 칠살격. 해중에는 간목이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칠살격 내지는 격이라고 하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살이 왕한 사주이기 때문에 인성이 있어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원령만 있을 때 간목이 투출하지 않았을 때는 재성만 왕한 것이지만 간목이 투출하면 제살이 같이 왕해진다. 어찌됐건 간에 병화는 가장 필요한 글자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연재 축토를 봤습니다. 일단 이거는 화가 아니기 때문에 조후하는 공력은 없다 하더라도 해월에 무토일간이 약할 때 축토를 보게 되면 무토가 축에 통근할 수 있겠고요. 일지의 진토를 봐서 무진일죠. 간여지동이죠. 해월의 축진을 이렇게 보게 되면 무토 일간 자체가 약한 것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해월의 한습이 강할 때 화가 없으면 춥죠. 동토가 된다라고 하면 아무리 광활한 땅이라 하더라도 시베리아 벌판과 같은데 온기가 없으면 그야말로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고 혹한의 그러한 환경이 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월간에는 이렇게 기토라고 하는 겁재가 들어와 있죠. 이거는 크게 의미 둘 바는 아닌데, 중요한 것은 이제 연간에 이렇게 신금이 있어서 이렇게 토생금 하게 되는데, 물론 왕토의 기운을 갖다가 신금으로서 설하는 것도 나쁘진 않고, 또 한 가지 신금 또 수를 생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단 사주 국세가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인성인 화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단점, 화가 없어서 동절에 조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가장 큰 단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생시에서는 뭘 볼까요? 반드시 병화를 보는 것이 필요하고, 지지로 4화라든가 5화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뿔이 있는 병화를 얻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사주의 배합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생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임자시 내지는 개해시가 된다라고 하면, 임자시 보게 되면은 수왕절인
해월에 생시에서 자수를 보게 되면 무진 약했던 무토가 축진에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했지만은 자수가 있게 되면 자진합수가 되고요. 임수까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일간에 비해서 일간 무토에 비해서 재성이 너무 왕해지게 되죠. 그래서 재다 신약한 사주가 되고 더하여 병화 화가 없기 때문에 땡땡땡땡 얼어있죠. 마치 남극 지방에 눈보라가 치고 기후 자체가 영하 60도 70도까지 뚝 떨어졌는데 온기가 하나도 없는 그러한 환경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개해시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고 개축시도 물론 개축시는 개척시가 됐을 때는 일간 자체 토가 약하다라고 보진 않지만 해월에 개수 투출하게 되면 이 또한 어떻다 동절에 눈보라가 치는 것인데 사주 자체에 암장된 화도 한 점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만약 마치 그래도 이게 임술 같은 경우는 똑같이 임수가 투출을 됐다 하더라도 진술상충하게 돼서 일간을 왕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제가 화운을 모두 임자개축 마찬가지고 임술계에 마찬가지로 무조건 화운을 만나는 것이 필요하죠. 술중 정화를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진술상충하게 되면 토는 왕해지만은 술중 정화가 날아가 버리죠. 임수가 바로 술중 정화 날아가는 것을 바로 꺼트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임술도 제가 봤을 때는 일간이 왕한 것은 나쁘지 않다 하더라도 조후가 되지 않는 것, 이것은 문제가 될 수가 있겠고 해월에 무진, 축, 기토까지 있기 때문에 일간 자체는 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능히 해월에 간목에 투출하고 일에 뿌리를 두게 되면 일간도 왕하고 칠살도 왕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조후가 필요한데 이거는 약하다 하더라도 인중에 있는 병화로서 미흡 하나마 조우할 수 있다. 이거는 역시나 목화운으로 가서 화가 살아나야지만 사주 자체가 좋아할 수 있다. 임자시 개축시 내지는 임술계시에 비하면 갑인시는 나쁘지 않다. 그렇다 하더라도 갑인시에 비해서 을묘시 자체는 매우 좋지 못하니까 만약에 갑인시하고 을묘시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하면 저는 갑인시를 선택한다. 왜냐하면 무토는 을목을 취용하지 않고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간목을 얻는 것이 좋은데 인 안에는 묘와는 다르게 인중 병화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 볼 수가 있겠고 병진시 같은 경우 병화가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목이 없어서 내지는 지지로 오화라든가 사화 등이 있어서 병화가 뿌리를 두었다라고 하면 조우를 할 수 있을 것인데 이거는 병화가 천간에 있긴 하지만 조우가 되지 않죠. 병화 자체가 뿌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서 병화가 살아나고 목운이 와서 토를 갖다가 좀 절제시켜 주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정사시 같은 경우는 일단 화는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화는 얻었죠. 화를 얻어가지고 조우할 수 있습니다. 해중 간목을 취용할 수 있다라고도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만약에 뭐 인해합이라든가 해묘합해서 한 목이 됐을 때 목을 쓸 수 있지만 해중에 있는 간목만 가지고 쓰기는 어렵고요. 이 정도 되게 되면 운에서 목운이 와서 토를 갖다가 특히 간목운이 오게 되면 무토를 갖다가 소토 소벽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나쁘지 않고 무기미시 같은 경우는 일간이 왕해지는데 무오시는 그래도 생시에서 오화를 받기 때문에 조우할 수 있는 불씨를 얻었다 하더라도 기미시는 일간만 왕해지는 것이지 미중 정화를 가지고는 조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죠? 경신 신유시 보게 되면은 이거는 일간 자체가 무진 일주인데 신을 보거나 신유를 보고 신유시가 되면은 진유화금 내지는 신진수국이 되기 때문에 토의 기운이 많이 약해진다라고 볼 수 있죠. 경신시 신유시도 마찬가지로 인성에 화가 없어서 조우가 되지 않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또한 뭘 봐야 된다. 물론은 목화운으로 가야지만 온기를 얻어서 무토가 생기를 얻을 수 있다. 꼭 한 가지 명심해 둘 것, 해자축월에는 화가 없으면 결코 좋은 사주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사주 원국에 불씨가 있는 것도 중요하고요. 하다못해 사주 원국에 불씨가 없다라고 하면 운이라도 목화운으로 가서 양기를 받아야지만 살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자축월에는 화가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사오 미월 여름에는 수가 없는 사주는 결코 좋은 사주가 될 수 없다. 물론 별격이 될 수는 있겠죠. 사오 미월에 염상격이 되거나 해자축월에 윤화격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오 미월에는 수가 있어야지 좋은 사주가 되는 것이고 해자축월에는 화가 있어야 좋은 사주가 된다. 이렇게 일단은
큰 틀에서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오늘 같은 명식이 화가 없다, 무조건 운은 목화운으로 가야 된다, 화운이 가장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